소식 정치적 혼란과 계엄령 실패로 한국의 새 대통령이 탄생.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대한민국 2024년 12월. 어두운 밤이 서울 도심을 뒤덮었다. 거리는 군사 차량의 굉음, 군홧발의 무거운 메아리로 진동했다. 탱크와 장갑차가 주요 교차로를 장악하고 하늘에는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불길하게 울려 퍼졌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며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국민 앞에 외쳤다. 그러나 이 선언은 불과 몇 시간 만에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되었다. 수백만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서울 광화문, 여의도, 부산, 대구, 광주 전국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라, 계엄령 철회하라 는 함성이 밤하늘을 갈랐다. 젊은 학생, 직장인, 심지어 노년층까지 손에 촛불과 플래카드를 들고 군사 통제에 맞섰다. 군대의 총구가 국민을 겨누는 초유의 사태.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악몽의 밤이었다. 이 혼란의 중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목숨을 건 결단을 내렸다. 그는 군사 차량과 무장 병력 사이를 뚫고 국회로 돌진, 동료 의원들과 함께 계엄령에 반대하는 투표를 이끌어냈다. 국민이 맡긴 무기로 국민을 위협하다니,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의 외침은 라디오, SNS,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국에 퍼져나갔고 수백만 국민의 가슴을 뜨겁게 달궜다. 시민들은 그의 목소리에 힘을 얻어 거리에서 더욱 강력히 저항했고 군 내부에서도 계엄령에 대한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다. 6개월 뒤 2025년 6월 3일 운명의 날이 도래했다. 긴급선거, 대한민국 국민의 미래를 결정할 역사적 순간이었다. 약 4,400만 명의 유권자 중 80%가 투표소로 향했다. 이는 1997년 이후 최고 투표율, 국민의 분노와 열망이 폭발한 결과였다. 투표함이 열리고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지지로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에 등극했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환호와 눈물이 뒤섞였고 전국은 새로운 희망의 물결로 들썩였다. 그러나 이 승리의 이면에는 충격적인 음모와 권력 투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은 과연 단순한 실수였을까? 아니면 더 깊은 계획, 권력을 장악하려는 보이지 않는 손의 음모였던 것일까? 한 익명의 군 고위 관계자는 언론에 통보했다. 계엄령은 안보를 명분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특정 세력이 정권을 유지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였다. 이 발언은 대한민국을 충격과 의혹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또 다른 소식통은 계엄령 선포 전 청와대와 일부 군 수뇌부 사이에서 비밀 회동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제보하며 이 사태가 단순히 즉흥적 결정이 아님을 암시했다. 이재명의 승리는 단순한 정치적 승리를 넘어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피와 땀, 그리고 불굴의 의지의 결정체였다. 그러나 이 드라마틱한 전환의 배후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 계엄령의 밤, 과연 누가 이 혼란을 조종했으며 그 목적은 무엇이었나? 계엄령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와 군사 구조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첫째, 군의 정치 개입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 충격적이다.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 당시 군 병력 10만 명 이상이 서울, 부산, 인천 등 주요 도시에 배치되었다. 이는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 가장 대규모의 군사 동원이었다. 탱크, 장갑차, 심지어 대공포까지 동원된 이 작전은 국민을 겁에 질리게 했고 군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던졌다. 군사 전문가 김영수 박사 서울대 안보연구소는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계엄령은 군의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했다. 군은 국민을 보호하고 외부 위협에 대응해야 할 임무를 망각한 채 권력의 도구로 전락할 뻔했다. 그는 이어 군 내부의 통제 체계가 허술했고 일부 지휘관들이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정황이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25년 1월 국회 청문회에서 한 예비역 장군은
상부의 명령에 따라 병력을 서울 도심으로 이동시켰지만 그 목적이 불분명했다고 증언. 군 내부의 혼란과 정치적 개입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과 통제 시스템의 개혁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둘째, 정치적 분열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부상했다. 국민의힘은 계엄령을 공식적으로 비판하지 않아 당내 보수 강경파와 온건파 간 갈등이 폭발했다. 강경파는 국가 안보를 위해 계엄령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지만 온건파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정치학자 박지훈 교수 연세대는 국민의힘의 침묵은 계엄령을 묵인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신뢰를 급격히 떨어뜨렸고 보수 진영의 위기를 가속화했다고 분석했다. 한국갤럽의 2025년 5월 여론조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국민 68%가 계엄령 사태는 보수 정당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이라고 응답하며 정치적 책임론이 불거졌다. 6월 3일 선거에서 국민의힘 김모수 후보는 이재명에게 참패하며 패배를 인정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축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의 발언 뒤에는 씁쓸한 여운이 남았다. 김모수 후보는 윤석열 정권 시절 노동부 장관으로 재임하며 계엄령 선포를 지지했던 인물이었다. 이는 유권자들에게 국민의힘은 계엄령의 공범이라는 인식을 심어줬다. 셋째, 군사적 긴장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빛을 발했다. 이재명이 이끈 국회의 탄핵 투표는 2025년 4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졌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 탄핵과 제65조 국회의 탄핵 소추권을 기반으로 한 역사적 결정이었다. 헌법재판소는 80일로 파면을 결정하며 계엄령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심각히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이수진 대표는 이를 높이 평가했다. 국민과 국회의 연합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다. 이는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례다. 그러나 계엄령의 여파는 군사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국방부는 2025년 5월 보고서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다. 계엄령 사태로 군 내부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었고 장비 현대화와 훈련 일정이 지연되었다. 보고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전투기, 해군, 함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유지 보수가 늦어지고 병사들의 훈련 시간이 2024년 대비 25%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한반도 정세는 더욱 복잡해졌다. 북한은 계엄령 사태를 남조선의 내부 혼란이라 비판하며 2025년 초부터 미사일 발사와 군사훈련을 강화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025년 5월 보고서에서 북한의 도발 빈도가 2024년 대비 30%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1월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 3월에는 잠수함 발사 미사일, 5월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의심 발사체가 감지되었다. 이에 합참은 군사적 대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지시하며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를 2025년 하반기에 20%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단호한 메시지를 전했다. 국민이 맡긴 무기가 국민을 위협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민주적 통제 아래 군을 재건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겠다. 그의 리더십은 군사적 위협과 정치적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엇갈린 전망을 내놓는다. 군사전략가 이정호 한국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민주주의 수호 의지는 긍정적이지만 군 내부의 신뢰 회복과 장비 현대화에는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반면 정치 분석가 최수진 고려대 교수는 국민의 지지가 그의 리더십을 뒷받침한다. 80% 투표율은 국민이 얼마나 민주주의와 안보에 진지한지를 보여준다고 낙관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내외부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내부적으로는 계엄령의 상처와 정치적 분열, 외부적으로는
북한의 도발과 동북아시아의 긴장 고조가 겹친다. 과연 이재명 대통령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등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그는 취임사에서 단호히 선언했다. 우리는 반란을 극복하고 군사 쿠데타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우겠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안보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다. 그의 비전은 세 가지 축으로 전개된다. 첫째, 군사 개혁이 핵심이다. 국방부는 2025년 6월 군 현대화 2030 계획을 발표하며 AI 기반 무인 전투 시스템, 드론, 사이버 방어 체계에 5조 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 즉 사이버 공격, 드론 침투, 전자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2025년 3월, 북한은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을 강화했다. 이에 국방부는 2026년까지 사이버 방어 인력을 2,000명 추가 양성하고 AI 기반 방어 시스템을 주요 군사기지에 배치하겠다고 공언했다. 군사 전문가 최민수 국방연구원은 이를 높이 평가했다. 북한의 비대칭 위협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AI와 드론 기술 투자는 필수적이며 이는 한미 동맹과도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지지했다. 한미 동맹은 여전히 핵심 축이다. 2025년 6월 4일 미국 국무부는 성명에서 한국의 민주적 전환을 환영하며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통해 안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프리덤 쉴드는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며 미군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와 항공모함 USS 조지 워싱턴이 참여한다. 둘째, 정치적 화합이 시급하다. 이재명은 국민통합정부를 제안하며 야당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계엄령 사태로 국민의힘 내부는 강경파와 온건파로 갈려 심각한 분열을 겪고 있다. 2025년 5월 국민의힘 내부 설문에서 45%의 당원이 계엄령 지지는 실수였다고 응답. 당의 방향성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만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비공개 회동을 가지며 국가 위기 앞에서 여야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설득했다. 한국정치학회는 보고서에서 정치적 양극화는 안보와 경제 모두를 위태롭게 한다. 초당적 협력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위해 이재명은 국민대화 포럼을 제안, 2025년 7월부터 매달 시민, 전문가, 정치인이 모여 국가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국민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6월 3일 선거에서 80%에 달하는 투표율은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불굴의 열망을 보여줬다. 서울, 부산, 대구 등 주요 도시의 투표소에는 새벽부터 줄이 늘어섰고 20대와 30대의 투표 참여율은 75%를 넘어섰다. 이는 2016년 박근혜 탄핵 사태 이후 가장 높은 젊은 층의 정치 참여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국민이야말로 이 나라의 진정한 힘이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대한민국을 바꿨고 앞으로도 바꿀 것이다. 그는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 정책 제안 플랫폼을 2025년 8월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 플랫폼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국민이 정책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정부가 이를 검토해 반영하는 시스템이다. 이미 2025년 6월 시범 운영에서 10만 명 이상이 참여, 군사개혁, 경제회복, 교육개혁 등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다. 그러나 앞길은 험난하다. 계엄령의 상처는 여전히 깊다. 2024년 12월 계엄령 반대 시위에서 부상당한 시민 150명과 체포된 300명 이상의 기록은 국민의 가슴에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다.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외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동북아시아 내 군사 활동이 증가했다. 2025년 4월 러시아 군함 세척이 동해상에서 훈련을 실시했고 중국은 같은 기간 제-20 스텔스 전투기를 한반도 인근에 배치했다. 이는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경제적 불안도 심각하다.
계엄령 사태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하락. 2025년 1분기 외국인 직접 투자 FDI는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경제 성장률이 2025년 2%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인지하고 안보와 경제, 민주주의를 동시에 잡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계획에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3조 원 규모의 기금 조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2만 개 프로그램, 재생에너지와 AI 산업 육성을 위한 4조 원 투자 등이 포함된다. 국제사회의 지지도 필수적이다. 2025년 6월 5일 유엔 총회에서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우스는 대한민국의 민주적 전환은 세계에 희망을 준다. 유엔은 한국의 안정과 번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도 한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지키겠다고 약속. 2025년 하반기 한일 공동 군사 훈련을 제안했다. 과연 대한민국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은 시험대에 올랐다. 그는 취임 100일 이내에 국가 비전 2035를 발표, 군사 현대화, 정치적 통합, 경제 회복의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군사적으로는 국방 예산을 2026년까지 GDP의 2.5%로 늘리고 병사복지 향상을 위해 급여를 20% 인상한다. 정치적으로는 여야가 참여하는 국가위기대응위원회를 설립, 계엄령 사태와 같은 위기를 예방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경제적으로는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K 콘텐츠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을 2025년 10% 늘리는 목표를 세웠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경제학자 김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경제 회복은 시간이 걸리지만 이재명의 실용적 접근은 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낙관했다. 반면 안보 전문가 박수현 국제전략연구소는 군사개혁의 속도가 느리면 북한과 주변국의 위협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핵심이다. 2025년 6월 시민단체 민주를 지키는 국민연대는 전국 50개 도시에서 민주주의 수호, 서약 캠페인을 벌이며 100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함을 보여준다. 지금이야말로 국민, 정부, 군이 하나 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할 때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절실하다. 계엄령 사태의 충격, 새 대통령의 등장을 어떻게 보시나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안보, 경제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 채널을 구독하고 최신 군사정치 소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